강의 시작합니다. 자, 벌린저 밴드 2강째입니다. 자, 이번은요, 2강. 자, 세 번째, 혼돈을 단순화한다. 혼돈, 단순화한다. 주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여 그 진행 경로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느낌이 든다고 그랬죠.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 해결 능력이 없다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가는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이라는 거창한 말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안타까움을 달래기도 한다.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일까? 주가는 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와 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다. 뭐 이제 변동장 급변하고 경제지표 발표되고 하면은 막 그냥 동적인 움직임이 막 크죠. 그럴 때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 움직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걸 다 보게 되죠. 아, 여기서 들어갔으면 그러면 많이 먹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손실이 나고 해도 계속 그런 건 뭐 한탕주의, 그것을 지금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트레이더는요, 우리가 차트 트레이더가 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시장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이제 정적인 모습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때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별다른 상승도 하락도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다소 차분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하락이든 상승이든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현실보다 몇 발짝 앞서 나가면서 주가가 가는 방향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아는 지식 있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사고의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사고의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사고의 확장이 제한되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의 사고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사고의 범위가 좁은 사람은 지식의 단절에 의한 감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지만, 넓은 사람은, 사고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지식의 무한 확장과 더불어 사고의 무한 창출을 할 수가 있다. 결국 평범한 진실 이상의 범주는 지식을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세상은 이들이 이끌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죠. 파레토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80대 20 이거죠. 이제 해석의 한계도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며 새로운 시각의 한계도 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냐,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이죠. 모르면 아는 자의 뒤만 쫓을 뿐이며 스스로 창조하고 개척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중의 어떠한 뒤안길에는 꽃길이 있다라는 말이 존재한 것이다. 파레토 법칙에 의해 즉 절대 다수의 80%는 절대 소수이면서도 지식계층인 20%에 의해 이끌려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의 80%는 20%의 종속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가 된다는 뜻이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투자자라면 투자에 관한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가 분석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볼린저 밴드를 공부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은 볼린저 밴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돼.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주가에 대해 사고의 확장을 심화하면서 주가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온갖 억측을 양산하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방향대로 해석하고 오르면 또 상승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정도의 차이와 진행 속도만 다를 뿐이다. 요 부분에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는 주가는 무궁무진한 방향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휩싸인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게 주식에서 주식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해외 선물에 들어와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속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는 나스닥 항생 같은 거 경제 지표에서 발표가 됐어. 이게 중요 발표 지표, 그 다음에 FOMC 이런 거 보면 막 1000틱, 2000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빨라. 진행 속도가.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니야, 이게. 저는 지금까지 뭐 15년 이상을 경제지표 계속 제가 대응해 왔죠. 저는 경제지표를 기다려요. 거기에서 한 방에 수익이 나니까. 처음에는 뭐 한두 계약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뭐 10계약, 5계약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수익이 뭐 많죠. 그러니까 경제 분석을 경제 지표 분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진행 속도만 빠르고 다를 뿐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제한적인 법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랜덤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휩싸인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듯한 주식시장의 모습에 예속된 투자자는 순간순간 손실과 수익의 틈새에서 주가 분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주식을 잘 아는 자에 의해 주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변곡점도 결정된다고 본다. 문제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니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것저것 뭐 상당히 혼돈 속에서 공부를 했죠. 단지 끈기를 가지고 했어. 근데 그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순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제가 이 버린저 밴드 책도요, 존 버린저가 쓴 책이 있고 한옥석이가 쓴 책이 있거든요. 지금 요 글은요, 한옥석이가 쓴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편집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이 지표는 어떻게 보면 추세 강도 지표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평선에 수축과 팽창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벌린저 밴드도 상하단 밴드가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추세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질이 이평선과 같다고 했죠, 같다고. 그래서 조합을 시킨 거예요. 자, 주가의 움직이는 길은 크게 4가지밖에 없다고 본다. 모든 것이 그렇듯 주식시장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을 단순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든 확실한 이해와 다양한 지식을 쌓을 때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법이며, 여기 나오잖아. 입체적으로 봐라 이 말이지. 우리가 거래 기법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길이 4가지밖에 없다고 본다. 자, 모든 것이 그렇듯 주식시장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혼돈을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 확실한 이해와 다양한 지식을 쌓을 때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법이며,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단순한 오류를 탈피할 수 있으며 핵심을 포착해낼 수 있다. 이게 단면만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편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했죠. 버린저 밴드 상당히 좋은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입체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가로의 부분에 해당되는지 세로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상하이 차트의 그 시간 스코일 속의 상하이 차트와 그 다음에 핵심 패턴과 버리젠드를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4가지로 단순화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의 해석법도 단순해지면서 체계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급등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완만한 상승이고, 셋째는 급락이고, 마지막으로 완만한 하락이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이거. 이것을 둘로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는 상승이고 하나는 하락이죠. 단순해. 자, 이 4가지 위에 주가가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의 영역일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혹자는 행복 국면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정적인 국면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큰 손익이 없으며 한정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뿐이다. 결국 네 가지 방향 중 한 가지에 이어질 것이다. 횡보가 있어. 이렇게 횡보가 있어. 그러니까 나눠지죠. 결과적으로 뭐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점진적인 상승이냐, 안정된 완만한 상승이 있다가 완만한 상승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요것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딱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죠. 복잡한 주가의 움직임을 이처럼 단순화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스마트한 투자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이다. 혼란 속에 빠져 헤매기보다는 이 같은 단순화를 통해 분석의 명료성을 확립하여 보다 명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우리가 차트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이 보통 이제 펀더멘탈 분석가들은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려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동양권에 속해 있어 서구의 문명보다는 동양 사상에 길들여져 왔다. 비록 학습을 통해 서구 사상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뿌리 깊은 동양 사상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게다가 동양 사상이 서구 사상보다 못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서구 사상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양 사상의 문제점 역시 개선될 것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 무엇이든 100% 수용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어떤 사실들이 이게 진실된 것인가, 또 목적에 부합된 것인가, 또 그 목적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양권과 서양권을 지금 두고 우리가 서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뭐 어떠한 편협되게 100%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평선 차트 이 캔들이 있죠. 이제 그 캔들 차트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처드 닉슨이 쓴 거야. 이제 그 책에 보면요, 서양에서 일본을 방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나와 있는 캔들 있죠. 이게 초를 의미하거든. 그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선물 시장에서 사용했던 초야. 그것을 보고 서양에서 이평선의 개념에 합치를 시킨 거야, 이게. 이평선과. 그러니까, 일본에 그 캔들이 있어서, 캔들, 초거든요. 이 초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양으로 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점으로 연결한 선을 만들어내니까 캔들과 이평선이 만들어진 거다. 그것이 100년이 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동양과 서양의 어떠한 합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의 그 군주시대에 있었던 그 선물시장이 있었어요. 선물시장. 일본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평선 전문가가 가서 보고 그 캔들 보고 그것을 도입해서 이평선 차트와 캔들과 이평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일본의 그 선물시장은 전투 용어가 좀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이제 중앙 집권제였거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일본 그 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선물시장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걸러낼 수 있는 힘.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잖아요. 이 걸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질 때 생긴다. 모르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내가 실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식투자라는 우리 입장에서도 동양적 사고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투자 정보 하나하나가 과학과 연관된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투자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투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과학과 수학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어쩌면 절대적일지도 모른다.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금융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살펴보면 주로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퀸트의 활동 영역은 금융의 전 분야에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주가 분석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의 방법론이 대세가 될 것이다. 주식 투자라는 우리 입장 역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만큼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자신 외에 모두가 경쟁자이므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로 시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라 꾸준한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습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뭐 상하이 차트 개념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와 그 다음에 핵심 패턴 이런 것을 이제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그 데이터를 갖다가 꾸준하게 제가 수집하고 또한 그 바탕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시장에서 나오는 거야. 시장은 뭐예요? 차트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습관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기술적인 분석은 각종 재료들이 투자자들 각각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세한 재료에 집착하여 하나하나의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사고를 따질 필요는 없다. 오로지 주가의 움직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방향과 전환점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뭐냐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방법이 없네 저런 방법이 없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또 저한테 투자받기 위해서 뭐 자기는 어떻게 했다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전부 편협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시장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시장을. 주가의 움직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방향과 전환점을 찾으면 된다. 기술적 분석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볼린저 밴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확률이에요. 확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뭐냐? 95.44%고 밖으로 빠질 확률이 4.56%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볼린저 밴드 상하단 밴드 안에서의 이평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 이평선의 역할이. 내가 누차 강조를 하죠 지금이. 자 다시 그 그림이 나왔는데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상하이 차트인데 이걸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차트가 조금 어려운 차트죠. 지금 항생 차트인데,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했죠. 왜 그냐? 이유가, 여기가 66선이 하락각이니까 이게 뭐예요? 불트랩이죠. 불트랩 공부했죠. 그러니까 빠진 거야. 불트랩. 그러면 요 위에 저항대가 없냐? 상위 차트에서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벤이 이렇게 있었죠, 볼벤. 이거 잘 보세요, 볼벤이. 그 다음에 여기가 볼벤이 있었죠. 여기가 볼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불트랩 맞으니까 빠진 거야, 여기서. 그게 요 자리야. 볼벤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볼벤 하단 하락각을 맞은 거야. 여기도 이제 상위 차트에 상승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5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반등하다가 130선을 딱 만나니까 13선 하락각이 내려오니까 쌍저항이죠. 5선 하락각의 불트랩. 요것도 불트랩이야. 요것도 불트랩이야. 그게 불트랩, 베어트랩이 분봉에 상관없이 다 사용됩니다. 요렇게 빠졌어. 여기가 볼벤 하단 하락각을 맞은 거야. 그게 요 자리야. 여기 이제 10분봉으로 이야기해요. 여기가 볼벤 하단 하락각 맞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5선이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요 놈이 하락각이니까 요것도 불트랩이에요. 그러니까 딱 빠진 거예요. 거기서 5선이 딱 받쳤지.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하락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지금 상승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패턴에서 여기는 26선이 하락각, 5선 상승각. 그러면 이게 대칭 삼각형이죠.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상승 대칭 삼각형이에요. 그 자리가 여기서는 여기 20분봉에서는 5선 상승각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130선이 딱 있었죠. 그게 이 자리야. 자, 여기서는 저항대가 뭐예요? 66선과 130선 쌍저항에다가 여기가 26선이 빠졌죠. 요것도 불트랩이야. 저항대 불트랩.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여기가 5선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5선에 크로스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가 이제 하락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거야. 요 이제 26선이 빠지니까. 자, 요 자리를 이야기할게요. 요 자리가 여기야. 그러면 요 저항대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대가 있잖아. 66선. 그 다음에 130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5선이 딱 수평각이 되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자리가 요거고, 요거고, 요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이제 이렇게 변동하면서 빠졌지. 근데 여기가 수평각이 딱 26선이 수평각으로 봐요. 약간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와서 딱 지지받을 때 보세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볼린저 밴드 내에서의 이평선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볼벤이 이렇게 있죠. 위에가. 기준선이 여기에 있죠. 볼벤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안 빠졌냐는 이야기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요 자리가 기거든. 여기 아주 섬세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5선이 내려왔다가 5선, 이게 볼린저밴드 안에서 5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살짝. 여기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린저밴드가 이 자리인데 여기서 5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꺾어지잖아. 꺾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탔죠. 그때 13선이 여기에 있었고 5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쌍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하락각이 있지. 그러면 여기도 하락각이 있죠. 66선 하락각. 여기도 하락각이 있죠. 여기도 하락각이 있죠. 여기는 13선이 내려오고 26선이 밑에 있고 66선이 밑에. 이것도 쌍저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분봉이 60분봉이고 20분봉이고 여기는 10분봉이고 5분봉에 지금 설명에 딱 보니까 자 보세요. 저항의 근거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이죠. 진입의 근거가 여기 있죠.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뎀 트레이더가 쓰는 이 상하이와 핵심 패턴 그 다음에 볼벤. 그러니까 이제 볼벤 상하단 밴드하고 중심선 하나 가지고는 섬세하게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중요하지만이. 예.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아까 제가 그 중심선, 요건 이제 그 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거고, 이것도 다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요.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방금 여기에서, 여기에 중심선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여기에서도, 즉 말하면 각 분봉의 상하이 차트상, 각 분봉에 5선과 13선, 26선, 이평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이제 최종 강의인데, 투자의 성공은 단순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예, 그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한 1, 2강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볼 것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